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저께인가 마산시에서 초청을 받고 그 문학제를 하는데 그게 기본 특강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 네이밍, 이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알죠? 외국을 다녀본 사람 알지만 그 파리, 런던이 뭐 이런 싱가포르 이런 큰 도시의 대로변 중앙 가운데 중심부에 삼성이니 LG니 이런 그 회사의 로고가 있는 간판이 걸려 있는 게 많죠. 그 구체적 어떤 상품을 선전한 것도 있지만 상품을 안 하고 회사 이름만 해놓은 거 많죠. 그런 거 보면 또 올림픽에도 보면 축구장 같은 데 보면 가에 뺑 둘러가면서 상품을 한 것도 있지만 회사의 이름을 로고, 회사의 이름을 소개한 게 많죠. 그 선전 광고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자기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메달을 많이 따면 나라의 이름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 파생되는 산업적 효과도 그만큼 커지겠죠. 이름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근데 마산에 내가 특강하러 갔는데 가니까 마산이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 마산, 진해, 울산 세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시로 만들었대요. 그건 그럴 만한 충분한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 해야 여러 가지 좋고 또 덩치가 커야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뭐 좋겠죠. 크면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했을 거예요. 그거는.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이름을 붙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러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서 서울하고 성남시하고 의정부시하고 다 합치는 거예요. 세 개의 도시를. 그런데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름을 의정부시라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또라이 짓이죠, 또라이 짓.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붙여야 돼요? 서울이라고 붙여야지. 왜? 서울 이름값이 제일 좋으니까. 이해됩니까? 네. 진해, 마산, 창원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나는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마산이 그 제일 이름값이 좋은 동네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강원도도 갔는데 우리나라 문인 중에 현대문학 초기에 작가들 있는 그 고장에 가면 그 작가의 기념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관광 명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점점 그걸 PR을 선전을 잡고 하면 더 많이 몰려오겠죠. 마산에 가면 저 강원도에 있는 저런 작가보다 10배, 100배 더 위대한 작가들이 그 꽉 찼어요. 노산 이현상 선생 하나만 해도 가고파라 노래 알지요? 그거는 거의 아리랑보다 더 많이 불리는 노래라고요. 우리는 아리랑 노래는 실제 유명하지만 부를 일은 잘 없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거 언제 불러요? 그거 잘 안 부르잖아요. 유명하기는 최고인데 우리 민요가 맞는데 실제 우리가 부르는 거는 가고파가 아마 더 많이 불릴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그것만 울고 안 먹어도 관광객이 앞으로 미어 터질 판인데 거기다가 나의 살던 고향은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해요. 이원수 선생, 그거 마산이에요. 문신,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그거 막 기라성 같은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 동네에. 그거만 팔아먹어도 그거는 관광지로 돈방석에 앉을 도시입니다. 그래 하려면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돼? 마산이라 해야 돼요. 서울, 의정부, 성남을 합쳐가 도시로 만드는데 키우는데 서울이랑 간파할 때 아니고 성남을 달았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남 사람만 뭐 좋을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도시 사람을 들으면 혹시 거슬릴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런 편견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파리니 런던이 이름표 하나가 이름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래 해놨어. 열받아 열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또라이 짓을 누가 했냐고. 정치하는 놈들 안 했냐고. 막 욕을 했어요, 제가. 하고 보니 그 국회의원들이 2명이나 있고. 그 왜 의장도 있고 뭐 그 정치하는 사람 다 많이 왔어요. 나는 뭐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그 말도 못하면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그렇죠.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어머 하고 나니까 그 나를 초대하는 사람들하고 뭐 그 다른 문인들이 뭐 선생님 속이 시원하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다고 뭐 칙사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자, 내가 이 말이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무슨 상황에 어디에서 뭘 하건 간에 진실을 말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아첨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욕하겠죠. 내가 바른 말 하니까 나한테 막 너무너무 나는 내 난생 처음으로 그런 좋은 대우를 받고 왔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대. 예. 그래서 참 그만 하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라도 늘 바른 말하고 옳게 그걸 팔 정도 중에 하나가 있죠. 정은, 바른 말. 말할 때도 바르게 말해야 돼요. 똑바로. 발음을 정확하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진실해야 되고 진리에 입각해야 되고 사리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주 밥값하고 왔어. 하여튼. 마산에 갔어.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예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진리, 가장 소중한 가치, 그런 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번 시간도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날 보고 자꾸 박수를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자꾸 좀 수준 높은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매일 꽃피는 이러면 돌아와요 부산항에 하면 안 되잖아요. 버전을 자꾸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사이에 우리 전체에도 수준이 자꾸 높아지겠죠. 우리 안목도 높아지고, 또 그러면 우리가 이 불교 방송이니까 부처님을 보는 눈도 더 자세히 보고, 더 깊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유명한 명연주가가 있었습니다. 명연주가가 아주 유명해서 그 나라도 소문이 나고, 이웃 나라에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왕이 음악 팬이었습니다. 그 연주가의 팬입니다. 그 사람 연주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근데 연주란 것도 자기 혼자 왕비하고 둘이 있고 앞에서 연주하라 이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럼 음악, 사람이 좀 있고 좀 제대로 된 공간에서 해야 같이 있어야 즐겁잖아요. 또 박수도 같이 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명연주가를 불러가지고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의 팬이요. 선생의 명연주를 내가 한번 듣고 싶소. 나요 왕비도 그대의 팬이요. 그랬습니다. 그래, 이 연주가 신나요, 신났나? 신나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고맙긴 한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만만찮죠, 또 이 오빠도. 그 왕이 하라면 하면 될 텐데, 조건이 있대. 선생님, 무슨 조건이 있어? 제 음악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앉혀놓고 연주해야 됩니다. 이랬어요. 와, 참. 이거 어중이, 떠중이, 아짐,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귀 못 알아듣고 맹하는 사람 앉혀놓고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만만치 않은 선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렸어요?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들어주겠다 했어. 선생 말이 맞다고. 영 실력 없는 게 아니라 하품이 나고 딴짓거리하고 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당신 음악을, 선생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지가 나도 자격이 있다 안 되잖아요. 그 막상 해보면 맹탕이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왕이 그건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연주자가 직접 심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이 연주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 회관에, 강당에 듣고 싶은 사람을 다 오라 해라, 여기에. 그럼 뭐 300명이고, 500명, 이래, 모이게 해라. 그럼 거기서 내가 연주하겠다. 연주하는데, 내 연주는, 나도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누가 고개 숙이거나, 제대로 안 하면 나도 김새니까, 똑바른 자세로, 내 음악에 몰두해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딴짓거리 하지 말고, 꼼짝 안 하고 딱 바른 자세로 이렇게 딱 들어야 된다.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된다, 하여튼. 딴짓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움직이면. 그거 별로 어려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 좋은 음악회니까. 그거 뭐 별거 다 그거 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댔어. 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군인들을, 병정들을 군대 이쪽 귀퉁이 몇 개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체크해놨다가 목을 베라고.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죠. 이제 겁나요, 겁 안 나요? 이 무짐사에 겁나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왕이, 하라고. 좋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궁중
에다가 그 홀을 만들어가지고 공연한다니까 유명한 거 다 아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래, 입구에 붙여놨습니다. 관람객의 주의사항 붙여놔야 되겠죠? 꼼짝하면 이거 모가지 달라간다. 이 최고의 고급 연주니까 해야 된다. 그건 뭐 별로 무리한 게 아니잖아요. 안 움직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사람 목을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자르니까. 네. 그럼 무사히 집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이면 뭐 어쨌대? 목이 다 달아가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긴장 안 해요. 긴장해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놈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목이 달아나요, 안 달아나요? 안 달아나요. 연주가 잘 되겠죠? 잘하고 있어요. 연주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주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몇 사람이 움직여요. 그 음악 선율 있죠? 그 선율에 빠져가지고 움직여요, 어깨. 그 나중에 어찌돼, 목이 어찌돼요? 달아날 거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군인 아저씨가 병정이 딱 서서 저 몇째 줄에 빨간 바지 입은 언니 누구 뭐 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언니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왕이 명령이니까. 그랬어요. 처음 한 사람이 그 음악이 약간 또 빠져가지고 이 긴장을 잊어버리고 그냥 뭐 이러고 있어. 음악이 도취돼가지고. 그래 저쪽 건너편에 또 한 사람이 그래요. 어머 나중에 음악 끝날 때는 한 10명이 이랬어. 10명이 이제 모가지 자르는 거예요. 그 연주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는 끝났죠. 목을 몇 놈만 자르면 돼요? 10놈만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약속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딱 지켰으니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잖아. 꼼짝 안 하니까 떠들지도 않고 잘 들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연주가 끝나고 나서 왕이 약속대로 움직인 사람 군인 몇 놈인가 체크한 대로 해가 저거다 목을 잘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 음악을 들을 사람은 저 10사람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죠? 그게 진짜 음악 아는 사람이죠. 딴 놈은 음악을 듣고서 안 죽으려고 가만히 있었어. 목이 건질건질해가지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음악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귀에 안 들어오겠죠? 움직이면 목이 잘리니까. 근데 이 움직인 사람은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도취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 연주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게 멋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 삶의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이 또라이들 수준 낮은 것들을 뭐 저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막 웃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웃을 때 웃어야지. 되지도 않는 인간들은 뭐 온종일 희죽희죽 웃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으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화나요, 화 안 나요? 그때 웃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오빠를 사랑하면 오빠가 잘못하면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화내야 된다고요. 삐져야 돼요. 일주일 동안 옆에 오지 마라 이래야 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무조건 다 봐준다. 이건 바보야. 아니에요. 매일 희죽희죽 웃는다. 이거 아니에요.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고함 칠 때는 고함 질러야 돼요.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고 매일 희죽거리기만 한다. 이건 또라이거나 정신병자거나 함량미달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 자, 지금 요 얘기는 듣는 자세가 어떤지 그걸 알았죠? 이거는 음악이니까 듣는 자세이고, 배우는 자세, 넓은 의미로 말하면 듣는 거란 말은, 이 얘기가 담고 있는 건 배우는 자세죠. 진실로 그 일에 도취하고 그걸 사랑해야 돼요. 다른 벌칙이는 깜빡 잊어버려야 돼요. 그죠? 딴 놈들은 전부, 목이 힘주고, 이거 목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저 음악이 안 들려. 이거 아니야. 바보들이야, 바보들.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한 가지 얘기 더. 어느 나라에 도둑이 하나 있어, 도둑. 요즘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하면 달인, 도둑의 달인. 김병만 말고, 도둑의 달인.
도둑의 명인, 아주 도둑 중에서 최고의 고수의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이 도둑이 대단한가 하면 남의 집에 갈 때 예고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이 참 선수지요. 딴 도둑은 몰래 가야 되죠. 이 오빠는 내 아무 집에 간다. 아무 날. 섣달 검은날 간다. 초사날 간다고 딱 예고를 해줘요. 도둑질하러 간다. 훔칠.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하고 도둑하고 다릅니다. 도둑은 몰래 하는 거예요. 이게 몰래 하는 전문가입니다. 근데도 예고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도둑이죠. 그럼 주인이 전부 식구대로 딱 지키고 있으면 도둑을 잡을 수 있겠죠.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 틀려.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달인 맞아요, 안 맞아요? 최고 유명한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이 도둑은 또 자기 이런 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가난뱅이 집에는 안 가요. 안 가요. 지금 이 건달 오빠도 좀 지보다 큰 놈하고 싸워야지 약자를 때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노인 이런 것만 여자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바보 아니요. 그죠? 지보다 큰 놈을 하고 싸워야 그 용감하다 하는 것이지. 약자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이 도둑도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가난뱅이 집은 안 트는 거예요. 부잣집만 틀. 그건 뭐 괜찮잖아요. 돈 많은 부잣집에서 좀 가져와도 뭐 될 거 아니에요. 가난뱅이 집에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니까 앵간한 사람들은 이 도둑이 자기 집에 한번 와주면 좋겠어. 그래야 자기도 좀 수준이 높다는 게 증명돼야 안 돼요. 가난뱅이 아니라는 게. 그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도 이 도둑을 알았어요. 그만큼 유명한 도둑입니다. 진짜 도둑 중에 명인입니다. 근데 이 도둑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한 70살쯤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 일이니까 아주 노인이죠. 제가 어릴 때마다 60만 돼도 우리 동네에서 노인이고 50대 후반 돼도 영감처럼 골골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예, 그런데 이게 옛날이니까 70이니까 아주 노인입니다. 이 도둑이 70이 됐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죠. 근데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자기 아버지가 이 도둑으로서 우리 시대 최고의 스타 달인 명인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이 도둑하는 이 참 정말로 신출기몰하고 까무라치게 놀라운 이 기술을 배우고 싶어, 안 배우고 싶어?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한 수 배워야지. 아버지한테 배우는 건데 남한테 가서 배우면 뭐 이상하지만, 그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둑질을 가르쳐주세요. 그건 좀 이상하죠. 이건 자기 아버지인데 그런 대단한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보니까 건강도 이제 좀 많이 무너지시고 사실 날도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 해가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그 기술을 저한테 좀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죠. 예. 뭐 천자문 외우는 거라면 뭐 당당히 말하겠는데 도둑질하는 기술을 가르쳐달라는 게 아들도 그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아주 또 재밌는 일이 이제 벌어지겠죠.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신기에 가까운 이 도둑질은 이건 거의 예술이다. 예술 수준이. 환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말로 과학 같으면 실험을 해보고 자로 재고 저울을 달고 무게를 재고 하면 설명이 되는데 이건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타고날 때부터 도둑의 기질을 타고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도둑이니까 그런 거 좀 타고났겠죠. 아버지가 도둑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죠? 타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 새끼니까 타고났을 거라고 믿으면 돼. 그럼 어쩌면 이제 얘는 자격이 좀 있어요, 없어요? 지 새끼니까. 그래서 타고났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도둑의 기술은 이건 그 예술의 수준이고 나는 내 삶은 그냥 예술 그 자체였다. 그 환상적이잖아요. 아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래, 아들은 더 배우고 싶어요? 더 안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걸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예술이라고까지 하니까.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데. 최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더니. 알았다. 어느 날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말로 된대, 안 된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와라 했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왕 틀라 하면, 동네 반장이나 이장집을 틀어야 돼요. 저 청와대를 틀면 좋겠어. 그렇지. 여러분도 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틀라 하면, 잘하니까. 그죠? 청와대가 경비가 삼엄하잖아요. 임금님 있는 궁전, 황실, 그걸 털기로 했어요. 아, 이거 역시 선수 맞아요, 선수 맞죠? 그죠? 동네 뭐 이장 아저씨 말고, 담도 허수로 이런 거 말고, 궁전이니까 뭐 경비도 삼엄하고 담도 잘 돼 있잖아요. 그걸 털겠다 했습니다. 와. 그럼 아들은 기대돼요, 기대 안 돼요? 기대가 되면서도 겁이 더 나요, 더 안 나요? 잡힐 확률이 높으니까. 경비병도 많으니까. 담도 높고. 와. 가슴이 뛰면서도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 궁전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70이 됐는데도 궁전 담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젊으니까 아버지가 70이면 아들은 한 40쯤 됐겠죠. 뭐 대충. 그러면 아들은 40이면 아버지보다는 훨씬 젊으니까 아버지가 뛰어넘을 정도면 자기도 뭐 대충 끙끙대긴 했지만 하여튼 뭐 뛰어넘었어요. 그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건 기본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야, 너 인마 왜 떠냐? 왜 떨고 있냐? 이랬습니다. 아버지, 겁이 나요. 떨지 말고 목격자가 되어라. 주시자가 되어라. 어려운 영어로 하면 주시자, 주시한다 말 알죠? 보는 거, 이 앞으로 벌어질 이 상황들을 겁먹고 떨지 말고 그걸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보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방송을 하고 나면 나는 이 방송을 지금 하지만 내 연구실에 가서 이게 인터넷으로 나오면 5번을 봐요. 처음 볼 때는 나도 그 내 얘기지만 그 빠져가지고 이래 봐요. 2번, 3번 보면 그 얘기에 다 아는 얘기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고 객관적으로 주시자가 돼가 보고 있어요. 내가 이 프로를 매회 5번 봅니다. 아, 내가 말을 잘못했다. 아우, 저때 너무 쌍스럽게 표현했다. 저 말은 짧게 할 걸. 아우, 저 인용이 틀렸다. 사람 이름이 저 스펠이 틀렸다. 이런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나도 이걸 라이브를 하니까 이 차례만 보지 원고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게 주시자, 외자로, 아웃사이드로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떨지 말고 주시자가 되어라 이래 말했습니다. 아, 그래 이 도둑 아버지가 또 수준 높죠. 이거 참 만만치 않은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말 뜻은 알겠죠. 말은 아들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궁전 담을 뛰어넘 궁궐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어느 방 하나에 가서 궁전이니까 자물쇠가 잠겨 있겠죠. 또 이 도둑은 그 여는 거 누워 떡 먹기 아니요. 그거 전공이니까. 그래서 뭐 거뜬하게 뭐 손으로 뭐 쪼물쪼물하게 금방 속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봐도 참 과연 아버지답지. 아버지가 정말 잘하죠. 이거 뭐 끙끙대야 되는데 이 열쇠 박아보고 저거 박아보고 이런 그런 것도 없어. 그 뭐 대충 우웅하게 뭐 턱 열려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잘하구나.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문을 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어가자 했습니다. 그 방 안으로 이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 따라 들어왔죠. 아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방에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뒷걸음을 딱 치고 도로 나갔습니다. 나가고 문을 딱 잠그고 자물쇠를 팍 잠가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갇혔어요. 그러고 고함을 질렀어요. 도둑이야! 그러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알아요, 몰라요? 잡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친아버지 맞습니다. 어부 아버지가 아니에요. 친아버지예요. 야, 이래 복잡하네, 이제. 이제 갇혀버려 도망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요. 잡히는 거 아니에요. 또 궁전에는 경비병이 많아요, 안 많아요? 도둑이 하니까 한두 놈 알고 떼거지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도둑 왔다고 다 일러줬으니까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야 소리 나는데 어딘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어느 방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이 갇힌 아들은 이제 난감해요, 안 난감해요? 깝깝하죠, 이제. 깝깝이 아니야. 이게 시끄하는 거예요. 깝깝 정도가 아니야, 이건. 그죠? 이거 잡히면 못 꺼다녀. 앞이 캄캄해, 진짜. 그래서 이 아들은 갇혀가지고, 이거 뭐, 아무런 대책이 없어. 궁전에 담벼락이 다 튼튼하잖아요. 좋은 나무로 했으니까. 발로 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지금 잡으러 오는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머머. 그리고 이 촛불을 들고 막 밤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완전 쫄아서 식은땀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하녀죠, 하녀. 발자국 소리가 뭐가 막 허겁지겁 막 달려오는데, 하녀가 촛불 들고 와서 그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혹시 이 방에 도둑이 있나 하고. 문이 잠겨있지만,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도둑이야 소리를 누가 질렀으니까. 그건 누가 질렀는지는 모르죠, 아직.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안에 있던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촛불을 문 뒤에서 끄고, 하녀를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자, 탈출했죠, 이제? 이거 아버지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아버지가 시범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아버지가 말로 설명했어요? 설명 안 했어요? 종이에 컨닝 페이퍼를 줬어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 아이디어예요? 본인 아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 아직도 궁전 아니죠? 여기서 밖에 나가도 이거 불교 TV 아니 골마로요, 이게. 저 바깥에 나가야죠. 저 산 밑에까지. 아직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이제 경비병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잔뜩. 탈출할 데가 없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어디로 갈까 이러다 보니까 저게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물에 빠져 죽을 바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아까. 그죠? 도망가 탈출한 거예요. 우물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무게 나가는 거, 한 끔끔한 어둠 속에 이런 상계를 찾아 주워가지고, 그 우물에다가 소리가 크게 나게, 퉁명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어디 허점을 보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이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조금 전에? 우물에 풍덩 뭐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 그죠? 그래서 경비병들은 저 새끼 저 꼴 좋다. 저 새끼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게 아니라 궁궐 바깥에서 못 나가고 저 새끼 우물에 빠졌다. 지금 밤에 어차피 빠졌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우물이니까. 궁중 우물은 좀 깊겠죠. 가난뱅이 흥분의 우물보다는 깊겠죠. 네. 그러니까 깊은 우물이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굳이 저거 혼내줄 필요 없잖아요. 가만해주고 내일 아침 날 새면 꺼내가 잡아가지고 혼내주면 되겠죠. 가두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걱정 안 하고 이제 다 철수했습니다. 상황이 끝났잖아요. 빠졌으니까, 우물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경비병이 다 철수했으니까 얘가 무사히 궁전을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죠. 빠져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잠깐 또 좀 멈추고 또 해석을 좀 하고 또 지나가자고요. 자, 여기까지.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버지가 코치를 약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컨닝 페이퍼로 말해줬어요?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안 했죠?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근데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그 위기를 대처하는 이 능력들이 그런 급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몰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궁전에 따라갈 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불 끄고 우물에 던지고 이런 거 계획한 적이 없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그 상황에 그냥 적극적으로 대처한 겁니다. 그렇죠? 말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오니 아버지는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열받고 좀 섭섭해 서운해요. 아니, 아버지, 친아버지 맞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그 생각 들겠죠? 아니, 친아버지 같으면 지 새끼를 갖다가, 내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넣고, 바깥에서 아버지가 나를 가둬버렸는데, 얼마나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뭐, 그런 감정이 뭐, 기가 막히겠죠? 아버지 마음이면 뭐, 한 대 패면 좋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래서, 아버지가 쿨쿨 주무시는데, 얘는 너무 분하고, 뭐, 어떤 화가 나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죠? 아버지!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 잠결에, 왜 그러냐? 그랬습니다. 잠결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지금 죽다 살아났어요, 아버지. 그래서 내 친아버지 아니요, 아버지야. 아버지고 내 친아버지 맞잖아요. 근데 왜 나를 그거 가둬놓고 도망갔냐고. 그럼 막 항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돌아왔니? 이 원문을 제가 정확히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재밌는 말이니까. 오, 돌아왔냐? 그것으로 됐다. 다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요? 다 가르쳐서 안 가르쳤어요?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상황을 보여줬죠. 연출하니까 답은 누가 알았어요? 지가 알았어요. 그것으로 족하다. 네가 뭐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설명하지 마라. 나 그런 거 알고 싶지 않다. 네가 어떻게 살아도 탈출해야 돼. 그거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알면 됐다. 족하다. 그러나 그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이제 나는 내 그 명인의 기술을 너에게 다 전수했다. 이랬습니다. 전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말로 설명했어요? 설명 안 돼요? 설명 안 했어요? 설명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그렇게 장결에 태연하게 말했는데 아들은 그래도 이 말이 금방 잘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그 아까 당황하고 그 뭐 앞이 캄캄한 그 마음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 화가 나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는 저를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친아버지 맞나요? 막 아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속에 말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듣거나 말거나 아버지만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억울한 거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 그때 벌어졌다.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에너지가, 그런 생각이 쉽게 훅 불 끄고 달아날 생각이 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는 그 전보다 훨씬 민감해졌어요. 예민해졌어요. 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민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곰처럼 눈만 껌뻑껌뻑 안 돼요.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다 말하고, 즐거우면 즐겁다 하고, 웃을 때는 웃고, 고맙다 말할 때는 고맙다 말하고,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63빌딩이라면 63빌딩 전층의 불을 다 켜놔야 됩니다. 수백 개의 방이 있죠. 그 좋은 건물에 펴놔야 되는데 5개의 방만 불 켜놓으면 63빌딩이 나머지는 다 깜깜해요. 그러면 그 미쳤다고 그런 빌딩을 지어요? 빌딩을 못 써먹는 거죠. 잔치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막 그래야 되겠죠. 또 몇 개는 객실도 하고 뭐 물건 파는 것도 있고 뭐 헬스클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다 해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려면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우치거나 뭘 제대로 보면 둔감했으면 되잖아요. 둔하면 안 돼요. 전기가 잘 통해야 돼요.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언니가 곰이야, 곰. 그럼 그런 언니하고 사랑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전 땀구멍이 전부 긴장하고 솜털까지 일어나서 다 긴장해야 된다고요. 이 이쁜 언니를 지나가면 이 앞을 지나가면 내가 다 긴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뭘 받아들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둔감하다고요.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기회도 안 생겨요.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몇 번 말했지만 뭐 딴 데 가면 별로 인기가 없지만 식당에 가면 인기가 아주 좋아요. 식당 아줌마들 거의 다 나를 좋아해요. 내가 뭐 외상값을 갚아 잘 그게 아니고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다고 먹으니까 자꾸 더 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꾸역꾸역 아니 혹은 깨작깨작 이래 처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재수 없다고요. 그죠? 민감해야 돼요. 아들이 그 상황이니까 민감해진 거예요.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마침 하녀가 촛불을 들고 돌았어요. 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못 봤잖아요. 아버지는 됐다 하는데 그래도 말하고 싶잖아요. 이런 일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확 불고 끄고 돌멩이 한 개 던져가 우물하고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듣지 않고 쿨쿨 자고 있었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새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모두 부적절한 일이다. 자세하게 시시콜콜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예술이란 것은, 도란 것은, 진리란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예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어제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그렇게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꽃을 한 송이 들고 왔습니다. 법단에 오르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이 청중들이 보통 때 같으면 부처님 뭐라고 설법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5분이 지나도 아무 말도 하고 10분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부처님 꽃만 아무 말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저쪽에 구석에 어떤 사람 하나가 빙긋이 웃었어요. 마치 부처님이 이 행위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것처럼 부처님이 그 사람 이름이 마하가습 존자입니다. 오라, 이리 오라. 나는 여태까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 설명했다. 오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주었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하면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자, 이게 뭔가 참 중요하죠? 이거는 또 1시간, 2시간 특강을 해야 되고, 이 얘기를 자세한 건 오늘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만 결론 맺겠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금강경, 반야심경, 무슨 경 다 했어요. 법구경 다 했다. 그죠? 다 했어. 이거는 말로 설명 안 되는 걸 했어요. 가장 높은 진리를 그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심전심 설명한 거예요. 마하가습한테 준 겁니다. 그러고 마하가습은 경전에 이름이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부처님이 최고 좋은 거 주었는데도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참 희한하죠?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1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1100년 지나고 중국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1100년 전에 마하가습 존자가 한테 부처님이 준 그 꽃을 들고 내가 여기 왔노라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달마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중요한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마하가습한테 주었는데 1100년이 지나서 중국에 달마가 가서 그걸 이 꽃을 줄 사람을 찾으러 왔다 했습니다. 이 다음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공부를 또 하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결론. 아하, 진리나 도나 이런 높은 수준의 고급 가치는 말로 설명해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보기, 실제, 상황 혹은 실습
이런 글을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이 말. 시시콜콜 말로 설명하라. 이해합니까? 마치겠습니다.